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확보 및 관련 계약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1년 이내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원받은 음식을 배분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새로이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차일드케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을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백신 확보와 국내 생산 계약 등의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 미국 제약사를 상대로 다수의 백신 관련 계약과 양해 각서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 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동행했습니다. 커트 캠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요한 백신 제조국이며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백신 생산의 아시아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의 한국 내 생산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심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생산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아시아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체결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아시아 백신 허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변이와 재확산 방지를 위해 1년 이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거의 확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행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의 내구성은 일반적으로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첫 접종 후 1년 정도 안에 추가 접종이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와 함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밝히고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버트 볼라 파이저 최고 경영자는 파이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앞으로 2개월 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이저 백신 접종자는 두 번째 접종 이후 8개월에서 12개월 이내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라 CEO는 또 파이저가 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기 쉬운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파이저는 이미 일반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 백신이 지속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뉴저지 내 각 단체장들과 함께 미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원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도시락은 일일 약 400개 분량으로 총 11개 주에 걸쳐 받게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지역 내 각 단체장들과의 분배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모두가 힘든 기간을 보내고 한인 식당과 한인들을 돕고자 수개월 전부터 뉴저지 한인회는 푸드드라이브와 추석 음식, 설날 떡국 잔치 등의 활동을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어필하여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주요 단체장 및 자원봉사자들과 모여 매일 도착하는 400개 도시락을 7월 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한인 전체에 골고루 나누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락은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하는 즉시 각 단체별로 수령자를 통해 전달되도록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각 개인이 도시락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금이 아닌 음식을 정부가 지정한 음식 업체로부터 뉴저지 한인회가 받아서 한인 동포분들께 골고루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FEMA로부터 지원받은 음식입니다. 저희들이 현금 지원에 음식을 지원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동포사회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분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양은 하루에 400그릇, 400개 7월 말까지 10일.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현재 프로젝트를 확대해 그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식당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는 한식으로 메뉴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식 업계를 살리고 우리 한인들의 끼니를 챙겨줌으로 해서 전체가 동포사회가 하나의 세 박자 쿵짝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 사건 활성화와 한인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주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만 받아도 주내 와이너리에서 무료 와인을 제공하고 주리 공원에 1년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3가지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월 안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21세 이상 주민들은 주내 9개 와이너리 시음장에서 무료 와인 한 잔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와인 제공은 에코, 필스그로브, 랜디스빌, 프린스턴, 필립스버그 등에 소재한 뉴저지 내 대표적인 와이너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자들이 맥주 양조장에서 무료 맥주 한 잔을 제공받는 기존의 혜택과 유사합니다. 또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18개 주립공원을 입장료나 주차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고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이번 달 안으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 중 1명을 선정해 연말 주지사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이벤트도 제안했습니다. 주정부의 이와 같은 추가 혜택 제공은 오는 6월 말까지 주내 성인 인구의 70%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뉴저지에서는 실내 인원 제한의 대폭 완화와 실외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다만 당초 주정부가 밝힌 대로 뉴저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504건, 추가 사망자는 21명 나왔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된 가운데 어린이 보육시설과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이 1년 2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정상화에 돌입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차일드케어 시설과 캠프 프로그램이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과 현장에서는 모든 직원과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직원과 시설 방문자들은 반드시 체온을 체크하는 등의 일일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 보건부는 현장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지침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침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방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직원이나 2세 이상의 아이들은 식사, 샤워, 수영,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시설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 성인의 62%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고 성인의 53%는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감염률은 1.0%입니다. CDC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자체 분석한 뉴욕주 내 한인 유권자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뉴욕주 내 한인 등록 유권자는 6만 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말 발표한 4만 2,136명보다 1만 8,566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본선거 기준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중 민주당이 3만 2,863명, 공화당이 7,695명,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가 1만 8,741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유권자 중 30대가 6,3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나 한인 민주당 유권자가 비교적 젊은 층에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율은 20대가 59.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55.9%, 50대 55.9%, 30대 5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한인 여성 민주당 유권자는 1만 9,536명, 남성은 1만 3,204명이며 투표율은 여성 55.7%, 남성 51.8%로 여성 투표율이 3.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뉴욕시 한인 유권자도 역시 30대가 5,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4,165명, 60대 3,57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율은 역시 20대가 61.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54.2%로 보였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한인 민주당 유권자 수는 퀸즈 1만 4,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 5,087명, 브루클린 3,674명, 스태튼 아일랜드 733명, 브롱스 65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에서는 60대 한인 유권자가 2,802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율도 52.1%로 20대 투표율 61.8%인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 감사원이 최근 연방거래위원회에 주내 사기 범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원 도용으로 인한 범죄 신고는 2019년 87,585건에서 2020년 107,929건으로 늘어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신용 도용 사례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도용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 범죄에 뉴욕 주민들이 노출되면서 2019년 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7,959건에서 2020년에는 총 24만 598건으로
전년 대비 17만 2,639건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도 2019년 1억 2,310만 달러에서 2020년 1억 7,400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090만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뉴욕주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미 전역에서 2019년 기준 5번째로 높았지만 작년에는 3개 단위나 상승하면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뉴저지 공공 유틸리티 보드는 지난 18일 현재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기간과 대상 등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저소득층이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해 연체한 요금 총액은 3월 말 기준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유틸리티 회사와 납부 유예 협약을 맺어 24개월간에 걸쳐 밀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미 노동부는 지난 15일까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을 기록해 3만 4천 건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며 개선되고 있는 고용시장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 45만 건을 소폭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소치입니다. 직전주 수치는 5천 건 상향 조정된 47만 8천 건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50만 4,750건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8일까지 한 주간 실업수당 연속 청구 건수는 375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11만 1,000건 늘었습니다. 직전주 수치는 1만 5천 건 하향 조정된 364만 건이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9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냉장 온도 섭씨 2도에서 8도에서의 보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한 달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화이자가 FDA에 제출한 추가 안전성 및 연구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동된 미개봉 상태의 화이자 백신은 앞으로 표준 냉장 온도에서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는 당초 극저온 상태의 유통만 허용돼 공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보관 조건이 용이해지면서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 EMA도 이번 주 초 화이자 백신의 표준 냉장 온도 보관 기간을 한 달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은 냉장 온도에서 최대 1개월, 표준 냉동 온도에서 최대 7개월 보관이 가능합니다. 얀센의 존슨앤존슨 백신은 영하 25도 이상, 영하 15도 이하에서 2년, 2도 이상 8도 이하에서 3개월까지 각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